물 2리터씩 마시는데 왜 손발이 얼음장일까요? 왜 얼굴은 아침마다 퉁퉁 붓고 오후만 되면 기절할 것처럼 피곤할까요? 건강 프로그램에서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 왜 몸은 점점 더 망가질까요? 72세 김정숙님의 이야기입니다. 매일 성실하게 물을 마셨습니다. 메모장에 체크하며 2리터를 채웠습니다. 그런데 손발은 차갑고 얼굴은 부어있고 오후만 되면 쓰러질 것처럼 피곤했습니다. 병원 검사를 해도 특별한 이상은 없다고 했습니다. 원인은 놀라웠습니다. 물이 부족한 게 아니었습니다. 소금이 없어서였습니다. 천일염 두 꼬집을 물에 넣었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단 5일 만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얼굴 부기가 빠지고 손끝에 온기가 돌아오고 오후에도 활력이 넘쳤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네, 가능합니다. 저는 30년간 전해질과 노화 생리를 연구해온 박사 이준혁입니다. 대학에서 생화학을 가르치고 현장에서 수백 명의 어르신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분들의 혈액 데이터를 보고 식습관을 듣고 변화를 지켜보면서 확신하게 됐습니다. 소금은 나쁘다. 물은 많을수록 좋다는 믿음, 이건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어쩌면 절반도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만 마시면 세포가 오히려 말라버립니다. 몸의 전류가 꺼지면서 피로와 부기가 생깁니다. 우리 몸이 진짜로 원하는 건 맹물이 아닙니다. 소금이 섞인 0.9%의 균형 잡힌 물입니다. 병원에서 링거 맞을 때 쓰는 바로 그 농도입니다. 지금 마시는 그 물, 정말 몸을 적시고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입으로 들어갔다가 화장실로 빠져나가는 걸까요? 이 질문의 답을 아는 순간 당신의 세포가 다시 살아납니다. 이 내용 처음 들으셨나요? 72세 김정숙님은 건강 프로그램을 보면서 메모까지 해가며 실천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물 한 컵, 식사 후 물 한 컵, 산책 후 물 한 컵, 하루 2리터는 기본이었고 여름엔 2.5리터까지 마셨습니다. 물통을 항상 들고 다니며 수시로 마셨죠. 주변 사람들도 감탄했습니다. 정말 건강을 잘 챙긴다고 본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김정숙 님도 뿌듯했습니다. 나는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계속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퉁퉁 부어서 거울 볼 때마다 놀랐습니다. 손가락이 뻣뻣하고 반지가 잘 안 빠졌어요. 아침마다 비누칠을 해서 반지를 빼야 했습니다. 손발은 늘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특히 손끝이 저려서 바늘질도 힘들었습니다. 겨울엔 더 심해서 장갑을 2겹씩 껴도 손이 시렸습니다. 오후 2시만 넘어가면 기운이 완전히 빠졌습니다. 소파에 앉으면 일어나고 싶지 않았고 TV를 봐도 내용이 머리에 안 들어왔습니다. 드라마를 봐도 누가 누구인지 헷갈렸고 뉴스를 봐도 무슨 내용인지 기억이 안 났습니다. 저녁 6시쯤 되면 다리가 무겁고 부어서 양말 자국이 깊게 파였습니다. 종아리를 눌러보면 손가락 자국이 한참 동안 남아 있었습니다. 계단 오르기가 너무 힘들어서 2층 집에서 1층으로 이사까지 고민했다고 합니다. 밤에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았습니다. 자다가 두세 번씩 깨서 화장실을 갔고 새벽 4시면 눈이 떠져서 다시 잠들기 힘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더 피곤한 느낌이었습니다. 가족들은 나이 들면 다 그렇다고 했지만 김정숙님은 뭔가 잘못됐다고 느꼈습니다. 제게 오셔서 증상을 자세히 말씀하셨을 때 저는 바로 알았습니다. 전형적인 전해질 불균형이었습니다. 간단한 혈액 검사를 했더니 나트륨 수치가 136으로 정상 하한선 135에 바짝 붙어 있었습니다. 마그네슘도 낮았고 칼륨도 하한선이었습니다. 세포 내 수분 검사 결과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세포 밖에는 물이 넘쳐나는데 세포 안은 바싹 말라 있었습니다. 물은 충분했지만 세포가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마치 문이 잠긴 방 앞에 물을 갖다 놔도 안으로 못 들어가는 것처럼요. 김정숙님께 물었습니다. 물 마실 때 뭘 넣으시냐고. 아무것도 안 넣는다고 하셨습니다.
깨끗한 물만 마신다고요? 그게 문제였습니다. 간단한 제안을 했습니다. 아침마다 미지근한 물 한 잔에 천일염 2꼬집을 넣어 마셔보라고요. 김정숙님은 정말 놀라셨습니다. 평생 소금을 줄이라는 말만 들었는데 소금을 먹으라니요. TV에서는 저염식이 건강에 좋다고 하는데요. 혈압이 올라가는 거 아니냐고, 부종이 더 심해지는 거 아니냐고 걱정하셨습니다. 하지만 제 설명을 듣고 반신반의하며 시작하셨습니다. 첫날 아침 약간 짠맛이 나는 물을 마시는 게 너무 낯설었다고 합니다. 이게 맞나 싶었다고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날 오후에 평소보다 덜 피곤했습니다. 우연인가 싶었습니다. 둘째 날 또 마셨습니다. 이번엔 맛이 조금 익숙해졌습니다. 오후에 또 덜 피곤했습니다. 이제 우연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3일째 되던 날 아침 거울을 보니 얼굴 부기가 절반으로 줄어 있었습니다. 눈도 덜 퉁퉁하고 볼도 덜 부었습니다. 손가락도 덜 뻣뻣하고 반지가 수월하게 빠졌어요. 비누칠을 안 해도 됐습니다. 5일째 손끝에 온기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찬물에 손을 담가도 예전만큼 시리지 않았습니다. 바늘질을 해보니 손이 덜 저려서 수월했습니다. 일주일 후 다시 만났을 때 김정숙님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얼굴빛이 환해지고 눈빛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말투도 밝아지고 걸음걸이도 가벼워졌습니다. 오후에도 피곤하지 않아서 손주들과 놀아줄 수 있게 됐다고 하셨어요. 저녁에 다리 붓는 증상도 거의 사라졌고 밤에 화장실도 한 번만 가게 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해서 하루가 기대된다고 하셨습니다. 그 한 잔이 몸의 전류를 다시 켜준 겁니다. 세포가 물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온몸의 순환이 살아난 거예요.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수분 섭취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소금 없는 물을 멈춰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는 일상 속에서 전해질 불균형을 일으키는 습관들을 하나씩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물만 많이 마시면 세포 안팎의 염분 농도가 깨져서 오히려 탈수 상태가 됩니다. 소금 없이 물만 마시면 세포 속 나트륨 농도가 떨어지면서 물이 제대로 흡수되지 않습니다. 마치 전기가 흐르지 않는 전선처럼 물은 있는데 세포가 받아들이질 못합니다. 우리 세포막에는 나트륨 마이너스 칼륨 펌프가 있습니다. 나트륨이 있어야 이 펌프가 작동하는데 나트륨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면서 물을 함께 끌고 들어갑니다. 동시에 칼륨이 밖으로 나가면서 노폐물을 배출하죠. 이 과정에서 전기 신호가 만들어지고 이게 바로 우리 몸의 전류입니다. 한국영양학회 2023년 보고서에 따르면 60세 이상 인구의 38%가 경미한 저나트륨 상태를 보입니다. 거의 절반 가까운 어르신들이 이 문제를 겪고 있다는 뜻입니다. 68세 박영수 님도 이 경우였습니다. 하루 종일 물통을 들고 다니며 2리터 이상 마셨는데도 입이 마르고 늘 피곤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입안이 바짝바짝 말라서 물을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그런데 30분만 지나면 또 입이 말랐습니다. 물을 아무리 마셔도 갈증이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오후 2시만 넘어가면 머리가 무겁고 집중력이 완전히 떨어졌습니다. 신문을 봐도 같은 문장을 3번씩 읽어야 이해가 됐고 손주 이름도 가끔 헷갈렸습니다. 장을 보러 가도 뭘 사려고 왔는지 잊어버렸습니다. 검사 결과 혈중 나트륨이 정상 하한선이고 세포 내 수분량도 부족했습니다. 뇌세포도 수분 부족 상태였는데 뇌는 80%가 물이라 이게 부족하면 인지 기능이 떨어집니다. 아침 공복에 미지근한 물 한 잔에 천일염 2꼬집을 넣어 마시라고 권했습니다. 박영수님은 처음엔 의아해했지만 시작했습니다. 3일째부터 입안이 덜 말랐습니다. 일주일 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아침에 몸이 가볍고 오후에도 머리가 맑았습니다.
신문도 술술 읽히고 손주들과 장기를 두는데 예전처럼 집중이 잘 됐다고 하셨습니다. 장을 봐도 뭘 사야 하는지 다 기억났습니다. 물은 혼자서는 세포 속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나트륨이라는 열쇠가 있어야 세포막을 열 수 있습니다. 얼마나 넣어야 할까요? 0.9% 농도가 이상적입니다. 물 200ml에 천일염 약 1.8g, 작은 티스푼으로 반 스푼 정도입니다. 처음엔 약간 짜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일주일 정도 지나면 몸이 적응하면서 오히려 맛있게 느껴집니다. 단, 고혈압이나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하얀 소금, 정제염은 염화나트륨만 남아서 미네랄 균형이 완전히 깨진 상태입니다. 원래 바닷물에는 마그네슘, 칼슘, 칼륨 같은 80여 가지 미네랄이 들어있지만 공장에서 고온 처리하고 화학 처리하면서 이 소중한 미네랄들이 모두 제거됩니다. 서울대 식품영양연구팀 2022년 자료에 따르면 천일염에는 마그네슘과 칼슘이 정제염보다 10배 이상 포함되어 있습니다. 천일염 100g에는 마그네슘 약 500mg, 칼슘 약 300mg, 칼륨 약 200mg이 들어 있습니다. 반면 정제염은 거의 제로입니다. 70세 이영호님은 평생 정제염으로만 조리했습니다. 국도 짜게, 찌개도 짜게, 김치도 잘 익은 걸 좋아했습니다. 짜게 먹는 게 입맛에 맞았고 그게 건강에 나쁜 줄은 몰랐습니다. 60대 후반부터 혈압이 140대로 올랐습니다. 약을 먹어도 조절이 잘 안 됐고 아침에 일어나면 손과 발이 퉁퉁 부었습니다. 양말 자국이 종아리까지 깊게 파이고 반지를 빼려면 비누칠을 해야 했습니다. 얼굴도 부어서 눈이 잘 안 떠졌습니다. 병원에서는 소금을 더 줄이라고 했지만 이미 충분히 줄인 상태였는데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자세히 물어보니 집에서 쓰는 소금이 마트에서 제일 싼 하얀 소금이었습니다. 이게 문제였습니다. 천일염으로 바꿔보라고 권했습니다. 이영호님은 반신반의했습니다. 소금은 다 똑같은 거 아니냐고, 비싼 천일염이나 싼 소금이나 별 차이 없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바꿔봤습니다. 2주 후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손발 부종이 줄었습니다. 한 달 후 혈압이 130대로 안정되고 부종도 많이 줄었습니다. 약은 그대로인데 소금만 바꿨을 뿐인데 이런 변화가 생긴 겁니다. 정제염은 순수한 염화나트륨이라 몸에 들어가자마자 빠르게 흡수됩니다. 혈액 속 나트륨 농도가 급격히 올라가면 우리 몸은 이걸 희석시키려고 물을 끌어옵니다. 그 과정에서 혈압이 올라가고 부종이 생기는 겁니다. 반면 천일염은 여러 미네랄이 함께 있어 천천히 흡수되고 마그네슘은 혈관을 이완시키고 칼륨은 나트륨 배출을 돕습니다. 카페인과 스트레스 호르몬은 나트륨과 마그네슘을 빠르게 배출시킵니다. 커피를 마시면 소변이 자주 마려운데 그때 물만 빠지는 게 아니라 소중한 전해질도 함께 빠져나갑니다. 대한내분비학회 2024년 자료에 따르면 스트레스 받을 때 나트륨 배출량이 평소의 2배로 증가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분비되면 신장에서 나트륨을 걸러내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69세 최명자님은 하루 커피 3잔 습관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한 잔, 점심 먹고 한 잔, 오후에 또 한 잔. 커피 없이는 하루를 시작할 수 없었습니다. 커피를 안 마시면 두통이 오고 온몸이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늘 피곤하고 기운이 없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피곤하고 오후엔 더 피곤하고 저녁엔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밤에 잠도 잘 못 자고 자다가 2~3번씩 깼습니다. 잠들기도 힘들고 자도 깊이 못 잤습니다. 검사 결과 마그네슘 수치가 정상보다 낮고 나트륨도 하한선에 가까웠습니다. 카페인이 이뇨제처럼 작용하면서 전해질을 계속 빼앗아간 거죠. 커피를 허브차로 바꿔보라고 권했습니다. 최명자님은 처음엔 정말 힘들어했습니다. 두통도 생기고 졸렸습니다. 이건 카페인 의존증의 금단 증상입니다.
아침에 천일염물을 마시고 오후엔 페퍼민트 차를 마셨습니다. 일주일이 고비였습니다. 일주일을 넘기니 두통이 사라졌습니다. 2주 후 표정이 환해졌습니다. 커피 없어도 오히려 더 개운하고 오후에도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밤에 잠도 깊게 자게 됐고 자다가 깨는 일도 줄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해서 하루가 기대됐습니다. 카페인이 전해질을 빼앗아가면서 만들어낸 만성 피로였던 겁니다. 무염식단, 저염식이 건강에 좋다고 많은 분들이 실천합니다. TV에서도 병원에서도 소금을 줄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소금을 완전히 끊으면 소화효소 분비가 줄어들고 위산 농도가 약해집니다. 위에서 음식을 분해할 때 필요한 염산은 소금에서 나오는 염소 이온으로 만들어집니다. 일본 영양의학회 2023년 보고서에 따르면 저염식 참가자의 42%가 위산 부족 증세를 경험했습니다. 소화불량, 속쓰림, 복부 팽만 같은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75세 조명수님은 저염식을 너무 철저히 지켰습니다. 국에 소금 한 꼬집도 안 넣고 김치도 싱겁게 담갔습니다. 반찬도 간을 거의 안 하고 외식할 때도 싱거운 것만 골라 먹었습니다. 처음엔 건강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혈압도 안정됐고 부종도 줄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쯤 지나니 이상한 증상이 생겼습니다. 식욕이 떨어지고 음식 맛이 없어서 먹는 게 고역이 됐습니다. 밥을 먹어도 맛이 없고 반찬을 먹어도 맛이 없었습니다. 억지로 먹으니 체중이 5kg 빠졌습니다. 변비도 심해져서 일주일에 한두 번밖에 못 봤습니다. 화장실에서 1시간씩 앉아 있었습니다. 속도 더부룩하고 트림도 자주 나왔습니다. 음식이 제대로 소화되지 않는 느낌이었습니다. 식사 중에 약간의 짠맛을 유지하라고 권했습니다. 국에 소금을 조금 넣고 김치도 적당히 간을 하고 반찬에도 간을 약간 했습니다. 2주 후 소화가 훨씬 편해졌습니다. 식욕도 돌아오고 밥맛이 생겼습니다. 변비도 개선돼서 이틀에 한 번씩 시원하게 봤습니다. 물은 얼마나 마시느냐보다 언제 마시느냐가 중요합니다. 아침에 벌컥벌컥 마시고 점심엔 까먹고 저녁에 한꺼번에 마시면 몸의 수분 리듬이 깨집니다. 영국 영양학 저널에 따르면 일정 시간대별로 물을 섭취하면 순환 효율이 25% 높아집니다. 67세 한은주님은 물을 불규칙하게 마셨습니다. 오전엔 정신없어서 잊어버리고 오후에 갑자기 생각나서 2~3잔을 한꺼번에 마셨습니다. 저녁엔 또 까먹었다가 자기 전에 한 컵 마셨습니다. 다리가 자주 붓고 얼굴도 푸석했습니다. 손도 붓고 발도 부었습니다. 하루 중 일정한 간격으로 물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6시 천일염물, 오전 10시 깨끗한 물, 점심 후 허브차, 오후 3시 과일, 저녁 식사 때 국물 요리. 이렇게 규칙적으로 섭취하니 몸이 리듬을 기억하게 됐고 2주 후부터 부종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불균형한 습관을 바꾸면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세포를 되살리는 구체적인 실천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마그네슘은 근육 피로를 풀고 전해질 순환을 돕는 중요한 미네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흡수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챙겨야 합니다. 우리 몸의 300개 이상 효소 반응에 마그네슘이 관여하는데 부족하면 근육경련, 불면증, 만성 피로가 생깁니다. 73세 박순자님은 밤마다 종아리가 쥐가 났습니다. 자다가 비명을 지르며 깰 정도로 고통스러웠습니다. 한 달에 10번 이상 쥐가 났고 특히 새벽 3시쯤 가장 심했습니다. 쥐가 나면 남편을 깨워서 주물러 달라고 해야 했습니다. 낮에도 종아리가 뻐근하고 계단 오르기가 힘들었습니다. 들깨, 시금치, 아몬드를 매일 챙겨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엔 들깨 한 숟가락을 죽에 넣고 점심엔 시금치 나물을 먹고 간식으로 아몬드 20알을 먹었습니다. 일주일 후부터 종아리 경련이 줄었습니다. 열흘에 한 번 정도로 줄고 2주 후엔 일주일에 한 번, 한 달 후엔 거의 사라졌습니다. 낮에도 종아리가 가볍고 계단 오르기도 수월해졌습니다.
들깨 한 숟가락에 약 80mg, 시금치 한 줌에 약 80mg, 아몬드 20알에 약 75mg이 들어 있습니다. 하루 권장량이 300에서 400mg이니까 이 세 가지만 챙겨도 충분합니다. 칼륨은 나트륨 과잉을 조절하고 혈압을 안정화시킵니다. 소금을 많이 드셨다면 칼륨으로 균형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66세 정철수님은 혈압약을 먹어도 혈압이 140대를 오갔습니다. 아침에 재면 135, 저녁에 재면 145, 스트레스 받으면 150까지 올랐습니다. 약을 바꿔도 별 소용이 없었습니다. 바나나, 토마토, 감자, 미역을 꾸준히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엔 바나나 1개, 점심엔 토마토 샐러드, 저녁엔 감자 요리나 미역국. 이렇게 칼륨 음식을 매일 챙겼습니다. 2주 후부터 혈압이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엔 135 정도로 안정됐고 2달 후엔 130대로 떨어졌습니다. 약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칼슘과 비타민C는 신경 전달과 미네랄 흡수를 돕는 조합입니다. 71세 김영희님은 손발 저림이 심했습니다. 손가락이 저려서 바늘질이 힘들고 발가락도 저려서 걷기가 불편했습니다. 특히 밤에 더 심해서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자다가 손발이 저려서 깨는 일이 잦았습니다. 브로콜리, 멸치, 귤, 키위를 식후에 챙겨 드셨습니다. 아침 식사 후 귤 1개, 점심 식사에 멸치 반찬, 저녁 식사에 브로콜리, 자기 전에 키위 1개. 이렇게 칼슘과 비타민C를 함께 섭취했습니다. 일주일 후부터 손발 저림이 줄었습니다. 한 달 후엔 손발 저림이 많이 줄었고 밤에 자다가 깨는 일도 사라졌습니다. 바늘질도 수월해지고 걷기도 편해졌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 분비되면서 전해질이 빠르게 소모됩니다. 깊은 호흡을 하시면 코르티솔 수치가 감소합니다. 74세 이만수님은 늘 긴장하고 불안했습니다. 작은 일에도 화가 나고 밤에 잠이 안 왔습니다. 혈압도 불안정해서 스트레스 받으면 150까지 올랐습니다. 하루 10분 심호흡을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5분, 저녁 자기 전에 5분. 코로 4초 들이마시고 7초 참았다가 8초에 걸쳐 천천히 내쉬는 478호흡법을 했습니다. 일주일 후부터 마음이 조금씩 편해졌습니다. 한 달 후엔 마음이 훨씬 편해지고 혈압도 안정됐습니다. 작은 일에도 덜 화가 나고 밤에도 잘 잤습니다. 근육은 전해질을 저장하는 창고입니다. 근육량이 줄어들면 전해질도 함께 줄어듭니다. 70세 최동욱님은 근육이 많이 빠져서 걷기도 힘들었습니다. 계단 오르면 숨이 차고 장을 보고 오면 팔이 아팠습니다. 의자에서 일어나는 것도 힘들어서 손으로 짚고 일어나야 했습니다. 하루 15분 걷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아파트 단지 한 바퀴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늘렸습니다. 일주일 후엔 2바퀴, 2주 후엔 3바퀴, 한 달 후엔 4바퀴를 걸었습니다. 3달 후 근육이 붙으면서 전해질 균형도 잡히고 피로감이 많이 줄었습니다. 계단도 수월하게 오르고 장도 가뿐하게 들고 의자에서도 혼자 일어났습니다. 이제 마무리로 이 균형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화를 만드는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물만 마시면 건강하다는 믿음, 그건 절반만 맞습니다. 몸은 소금, 물, 미네랄이 함께 있을 때 비로소 살아납니다. 소금 없는 물은 세포를 말리고 피로와 붓기를 부릅니다. 정제염은 혈압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커피와 스트레스는 전해질을 빼앗아갑니다. 저염식을 너무 철저히 지키면 소화력이 떨어지고 불규칙한 수분 섭취는 부종을 만듭니다.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손발이 차갑고 얼굴이 붓고 오후만 되면 쓰러질 것처럼 피곤합니다. 머리가 멍하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밤에 깊이 잠들지 못합니다. 종아리에 쥐가 나고 손발이 저리고 소화도 안 됩니다. 이게 바로 전해질 불균형의 신호입니다. 반대로 제대로 관리하면 천일염 두 꼬집의 균형이 몸의 전류를 다시 켭니다.
마그네슘과 칼륨으로 균형을 맞추고 칼슘과 비타민 C로 흡수를 돕고 스트레스를 줄이고 적당히 움직이면 세포가 다시 깨어납니다. 손발이 따뜻해지고 얼굴빛이 맑아지고 피로가 사라집니다. 오후에도 활력이 넘치고 저녁까지 기운이 유지됩니다. 밤에 깊이 잠들고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납니다. 종아리 경련도 사라지고 손발 저림도 없어지고 소화도 잘 됩니다. 이게 바로 전해질 균형이 만드는 변화입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한 가지, 아침 공복에 미지근한 물 한 잔에 천일염 2꼬집을 넣어 보세요. 며칠 안에 몸이 스스로 대답할 겁니다. 이거였구나. 이렇게 간단한 변화가 여러분의 하루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단 한 잔의 천일염물이 여러분의 세포를 다시 살릴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혈압을 해치지 않으면서 소금을 활용하는 정확한 비율과 타이밍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고혈압이 있어도 안전하게 전해질을 챙기는 방법, 어떤 소금을 언제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 식사별 소금 활용법까지 구체적인 가이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물을 마실 때 무엇을 함께 넣고 계신가요? 천일염을 사용하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